이제 이 상황에서 송 작가 TV만이 해드릴 수 있는, 응? 이 거대한 이 복마전의 배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배우를. 응? 자, 1차적으로 이 모든 사안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는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 네. 세계 6대 기름 회사이기도 하고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기업 이익 순으로 애플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이게 이 전쟁통에 얘네들이 유가가 올라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애플을 뛰어넘는 마진을 작년에 만들어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엑슨모빌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빨대를 꽂아놓고 돈을 쪽쪽쪽 빨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어디다 꽂은 거예요, 빨대를? LNG, 천연가스에다가 꽂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엑슨모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윤활유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윤활유. 네, 그러니까 실제 윤활유를 제조하는 공장을 국내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엑슨케미칼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회사도 이번에 하나 설립을 했는데 중요한 건 주요 업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유들을 사실상 중개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엑슨모빌을 통해 수입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엑슨모빌도 지네가 직접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세계 각 유정에서 이 기름들을 뽑잖아요. 그걸 국내에다가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최소 우리나라 총 사용량의 25%는 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 석유 부분이 아닌 이 LNG, LPG와 같은 가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엑슨모빌이 전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왜냐? 엑슨모빌이 최초의 한국에 지사를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한국가스공사라는 공사가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스 수입을 비롯해서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공기업이 생겼을 때 이번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갖고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어들인 회사가 번다고는 말 안 해야 되겠군요. 투자자들이 떼돈을 벌어들였던 한국가스공사하고 엑슨모빌 한국지사가 한 달 간격으로 동시에 한국에 설립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엑슨모빌이 가스공사가 생기는 줄 알고 같이 동업하기 위해서 같이 사업을 벌려온 거죠. 그리고 그 유대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끈끈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둘은 하나는 공사고 하나는 외국계 기업이지만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스를 수입해서 배분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걸 보관하거나 이걸 유통하는 기술이나 그에 관련된 각종 R&D 인프라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엑슨모빌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우리가 가스가 안 나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가스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가스공사이지만 전담하니까 그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카운터 파트너는 엑슨모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정유사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다른 정유사들이랑 엮어갖고 많이 합니다. SO일 같은 경우에는
아람코나 뭐 이런 쪽 직접 거래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수입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만 가스에 관한 한 엑슨모빌이 25%라고 하지만 그 이상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하지만 대외적으로 찾아보면 직원도 100명도 안 되고요, 한국에. 한국의 가스의 25%를 대면서. 그러면서, 윤활유 업체 운영해가지고, 조금 돈 벌어 가는 것 말고는 국내에 내는 세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일은 한국에서, 돈은 한국에서 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막대한 판매 차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따져놓고 보면 엑슨모빌 해외 지사가 다 뽑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엑슨모빌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나라 정관계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성장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명박이죠. 이명박은 본인이 원자력 시대를 연다고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안에서 가스 민영화를 사실상 정착을 시켰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가스 물량 10년치 이상을 자기 임기 내에 한꺼번에 턴키로 계약을 해버리는 통큰 구매를 이뤄낸 엑슨모빌의 최고의 협력자이자 동업자입니다. 즉 자원 외교 중에 가스 외교에 관련된 걸 찾아보시면 이명박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스전들을 계획하고 또는 그와 관련된 장기 계약들을 맺어요. 이 계약의 배후에는 계약 당사자로 한국가스공사가 있었고 그거를 주선한 기업은 엑슨모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때 연루됐던 인사들이 엑슨모빌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한덕수죠. 그래서 한덕수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조태호, 이게 주미 대사 출신이죠. 다 이제 미국 거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엑슨모빌한테 집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네 집을 빌려서 엑슨모빌이 쓴 거예요. 숙소로. 그리고 조태영도 똑같이 조태영 집을 엑슨모빌이 빌려서 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빌린 가격은 1,2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월 1,200? 네, 월 1,200씩. 사실상 임대료로 뇌물을 줬다고 봐줘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러면 엑슨모빌이 얘네 집만 해줬을까요? 아마도 산자부나 어떤 공사 사장이나 직영부나 이쪽 에너지 관련된 우리나라 공무원들 내지는 사기업,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엑슨모빌한테 돈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요 관계를 파헤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우리가 가스를 파겠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엑슨모빌이 그동안 가스 관련된 온갖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안 하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게 가스 이런 사업을 보면 유통이나 이거 판매 이런 거가 80%고 이 가스 탐사가 한 5% 정도밖에 안 쳐졌던 기업인 건데 올해 5월 2일 날 작년부터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한 거예요. 12월 뭐 하죠?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해서 올 5월 2일에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시추 전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인수 금액이 얼마다? 600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탐사 관련해가지고 이 자료를 아브레이한테 보낼 때 엑슨모빌은 미국에서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시추 전문 회사를 인수 신청을 넣었던 시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인수가 올 5월 2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인수합병이 통과가 되면서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다? 갑자기 영일만 석유 시추 사업이 터진 거죠. 그러면 지금 말은 노르웨이에 있는 시드릴이 이걸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업을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의 파이오니어가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시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딱 이 시기를 놓고 보면 딱 수사관 공사로 보냈던 시기, 그리고 엑슨모빌이 파이오니어 인수 신청을 미 정부에 해갖고 승인을 기다리는 이 시기, 그리고 5월 달에 인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나라에 이게 나오는 시기가 너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는 거죠. 이거 사실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산자부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혼자서 이걸 터뜨렸다는 거죠. 나는 여기에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정부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김건희 정부는 뭐야? 우리 정부는 이원 집정되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둘이니까요. 네. 이 사안은요, 이명박이와 엑슨모빌과 또는 윤석열을 포함한 국내에 있는 정재계에 있는 애들이 제2의 자원 외교로 굉장히 오랫동안 뽑아먹을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엔 5개를 팠지만 파다가 예를 들어 탄화수소의 기운만이라도 보인다. 뭔가 가스가 나올 조짐이 보인다. 라고 하면 사업을 확대시키겠죠. 시추공을 막 늘리겠죠. 저는 그렇게 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40억 배럴 이상의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막 띄울 겁니다. 왜? 내년에 7광구 문제에 대한 협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7광구 관련해갖고는 이미 일본이 중국이랑 공동 개발을 한다고 국제사회에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50년 동안 개발을 안 하다가 한국하고의 개발 조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국이랑 단둘이 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 언론이 뭐라 그랬어요? 7광구 뺏겼다! 그럴 때 얘기하기 좋은 게 뭡니까? 야, 7광구 그거는 옹달샘이야. 우리 사우디만 한 140억 배럴짜리 영일만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100% 우리가 다 먹는 거다?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 까발려졌네. 그렇지. 그럼 왜 이 시기에 이걸 까발렸겠냐는 거지. 이거는요, 은밀하게 헤쳐먹기라는 사업이에요. 응, 아마 MB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응.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명박이를 찾아왔을 때는 야, 니네 조만간 가스 발표한다면서? 그 진짜야? 명박이 얘기해. 걱정하지 마. 그 그냥 해먹으려고 버린 일이고 결국 니네 거 갖다 사다 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나는 아마 이거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방문도. 왜 너무 번거롭잖아. 건의스럽잖아요, 이런 게. 권위적이야. 그러면 이거를 왜 대통령이 아직 이 시점에서 까발려려는 거지? 대통령 밑에 있는 애들,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막 개판을 나고 있는 애들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쳐들은 놈이 있었을 거예요, 참모 중에. 진짜 미련한 건이나 윤석열 밑에 붙을 만한 참모 중에 있는 놈들이 이거는 지금 뚜껑을 열면 안 돼.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해갖고 시드릴이 됐든 파이오니어가 됐든 업체를 그쪽으로 선정을 해놓고 시추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아예 못 맞게끔 안 하거든. 아마 시추를 해갖고 포항석유처럼 지가 뭘 좀 부어갖고 샘플을 만들 거예요. 이거 봐. 이거 가능성이 있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여기 꽂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브레일 같은 놈을 했다고 치면 얘는 계약인 거고. 아이, 그 48년대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왜 클래식은 영원해. 한 번 맥힌 건 계속 맥혀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몰아갈 수 있게끔 지금 은밀하게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절대 주댕이를 털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알고 듣고 있던 참모 중에 멍청한 놈이 대외비로 덮어야 될 서류를 꺼내갖고 대통령님 이거 한번 까서 얘기하시죠. 지지율도 안 나오고. 이거 하면 지지율 확 터집니다. 오, 그래? 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 오, 그럼 까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산자부한테든 가스공사든 석유공사에든 물어는 봐야 될 거야. 나 이거 까도 되니?
다 말렸겠. 아이고 그러시면 다 해놓은 밥에 재 들어갑니다. 조금 기다렸다 트세요 그랬을 텐데 이 밑에 있는 참모 새끼도 윤석열도 당장에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건희한테 하도 시달리니까 정신이 빠져버린 거지. 그래갖고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윤석열은. 실제 전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자료 자체가 전문적인 자료나 이런 쪽에서 들어와 있던 근거나 이게 없던 거야. 그냥 참모가 일러준 대로 한 거야. 아, 지금 참모도 껍질만 봤겠지. 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145 배럴까지 있다는 보고서가 지금 나와갖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대통령님이 독점해서 혼자 까시면 이거 다 대통령님 공됩니다라고 부추겼을 거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관료고 대통령이면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또는 이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 하고 야 나머지 뒷설명은 니들이 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똑같은 거예요. 최혜병 문제 해결해. 그 서류 접수된 건 빼오면 그만 아니야. 빼오고 난 다음에 수습 못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꺼낸 사안이 아니에요. 올 연말 지나가지고 실제 시추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추는 2년 전에 이미 승인이 난 거예요. 근데 정부가 계속 이제 이 기재부에서 반대했죠. 아, 이거 호주도 포기하고 나가는데 이걸 왜 자꾸 해줘? 그런데 윤석열이 이거를 찝어줬다잖아요. 승인을 해서 써줬다잖아요. 그 단계에서 알았을 거예요. 아, 지금, 저기 석유 시추하기 위해서 5천억을 한다 그래갖고 보고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윤석열은 이게 이런 사기에 연루된 건지 명박이하고 엑슨모빌하고 한덕수가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비립다 먼저 내가 5천억 썼으니까 되는 일이겠지 하고 던져버렸는데 이게 전형적인 대장동이나 우유코프나 이런 도이치모터스처럼 까게 되면 안에 어마어마한 흑막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까버린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급하게 이게 이제 정말 즉흥적으로 이 기자회견이 열린 거냐면은 기자들한테도 8분 전인가 10분 전에 네, 8분 전에. 네, 8분 전에 통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미리 해서 말렸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에이, 설마 다 알았는데 몇몇은 알고 있었고 모른 척한 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대요. 정말 그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대놓고 몇 놈이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더 거쳤어야 돼요. 이 새끼가 올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엑슨모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좀 굵직한 데다가 추가로 조사 발주를 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시추에 대한 문제도 일단 시드릴로 걸어놨어. 이 시드릴로 걸어놓은 거는 이 아브레유가 걸어놓은 거야, 계약을. 그거를 옮기면서 파이오니아로 옮겨오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시추를 해갖고 분명히 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탄화수소 샘플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둬놨어야 되는 정보를 성렬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터버린 거예요. 이거 참 다행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근데 기사 뭐죠? 여기 뉴스 버스 기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했다는 무슨 유망성 작업에 참여했다는 미얀마 AD-7 광구 사업. 네. 요거는 한국가스공사하고 포스코가 개발에 실패해서 1,000억 넘는 저참한 실패를 맛본 곳이래요. 이거 이명박이 때 어. 포스코한테 수없이 많은 자원 개발에 필요한 돈들을 대게 했잖아요. 똑같은 거야. 명박이의 냄새가 풀풀 나요. 심지어 등장인물도 똑같습니다. 아브레유. 똑같은 짓을 지금 또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냥 5천억 써주고 나중에 받아먹을 것만 생각하고 이게 내부에 어떤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 안 한 입장에서 이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 짓 안 하고 있는데 급하게 얘를 불러온 거죠. 발표하자마자. 그래갖고 입막음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인데 한국서구경사가 6하고 8광구 재탐사 사업은 직원수 1,200명이 넘는 세계적인 탐사 기업 노르웨이의
쉐어워터 지오 서비스에 맡기고 데이터 분석만 따로 떼내서 1인 기업인 액트지오를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1200명한테 시추 실험하고 지질 분석 사진 이런 거 자료를 모아오게 한 다음에 1200명 있는 회사 말고 한 명 하는 회사한테 네가 해줘라고 맡겼다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니까. 문제는 어느 대학교인지 그 대학의 라이스 대학이라고 하는데 근무를 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고 인터넷 사이트로는. 아니 이미 예전에 1000억 넘는 처참한 실패를 맛봤다며. 어? 그러니까 해먹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땐 1000억이었지만 이번에는 5천억에서 1조 5천억을 들여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는 거지. 왜? 끝날라면 이 정권도 끝나 있을 거니까. 아, 이건 진짜. 이거는요, MB와 윤석열과 그리고 탐욕스러운 외국계 기업 집단이 한국 안에서 돈을 뽑아 먹으면서 앞으로 있을 7광구 영유권 관련한 주장을 덮어버릴 수 있는 차원에서 반드시 올해 12월 안에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가속을 붙여오던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아직 마지막 뜸을 들이기 직전 상황에서 조급한 윤석열과 그 모질이 참모에 의해서 까지면서 이 부실성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 돈 빼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봐. 여기 뭐 다 좋은 거 얘기하고 있지만 80% 실패 확률이 있다고 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당연한 거 20% 아니야. 된다고 하지만 80% 실패 확률, 이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60만 분의 1 로또를 사도 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면 아무도 안 사줘. 아유야. 내가 그 당첨자다. 야, 나 이게 토요일 날 발표가 나서 일요일 내내 어떻게 피해 있을까? 요거 당첨금 타면 어떻게 마누라한테 숨기고 이혼을 하지? 늘 이 고민을 하잖아. 늘 맞추고 난 다음에 하란 말이야. 맞추고 한 다음에. 그리고 20%를 5번 뚫으면 그게 100%. 실패할 확률은 80 곱하기 5 400%다 실패하는 게. 그게 10구멍을 뚫으면 10%로 줄어드는 거야. 장난치나 성공률이. 진짜. 응? 아우. 그래서 머리 아파. 이와 관련된 내용도 뜰끔해야 열받치네. 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거예요. 이게 올해 지나가지고 진짜 파이오니어하고 시추 계약까지 마친 상태가 돼버리면 석유공사가 그것까지 마친 상태가 돼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그 대통령 발표로 해갖고 이 석유 관련된 주들이 확 뛰어 올랐다가 저건 멈췄어요. 이상하거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에 들어왔던 세력들은 이미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 주식들을 사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거래가 멈춰버렸어요. 따라서 진짜로 한국가스공사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고 이걸 진행할 만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갈 거면 기관이 그 정보를 알아서라도 계속 사들여야 됩니다. 근데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애들이 사기를 치면 최소 매입 단가의 5배에서 10배 정도는 먹고 후려야 돼요. 그렇다고 치면 요거 한 2만 원대 초반에 집중적인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최소 15만 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세력들이 장난질을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이와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아고레이도 그렇고 이제 다른 데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추가로 뭔가 소스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뭐 파이오니아가 들어오기도 하고 엑슨모빌이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판매권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얼마를 계약하기로 했다는 둥.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것들을 몰아갈 수 있는 뉴스들을 계속 밀어 넣어야 되는데 성렬이의 모질이 발표 한 방으로 2배 올랐을 때 이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사실 세력들이 많이 먹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는데요. 모호한 사업성의 전치센법 대상 대가는 동해유전이라고 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매장량 탐사가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흥분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 4일이면 6월 4일이에요. 6월 4일에 S&P가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빼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이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한다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저 새끼 누구야 그러고. 아브레우. 아브레우. 라이스 대학의 아브레우 박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새끼 뭐야? 라고 듣보잡이라고 지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대잖아. 아니, 그 중앙일보도 이 S&P를 들어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에 왜 중앙일보는 참여를 안 했어? 중앙일보는 돈도 안 냈나 보지. 아니지. 이번에 빼놓은 거지. 한 구자 같이 터져야 되는. 아, 얘네는 빼줬구나. 여러분, 이 모든 작업들, 주가 조작 작업에는요, 언론이 안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즉, 언론이 알고 기사를 써주고 그쪽 정도로 몰아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악기사를 쓰면 악랄한 기사,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매입을 하고요. 매입한 주가를 갖고 팔아먹을 때 되면 막 잘 된다고 기사를 뿌려갖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언론들은 사실상 정권이나 경제 주소 쓰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광고이고 일종의 협잡이고 동업이거든요. 근데 중앙일보한테 아마 이 사업을 안 나눠준 거죠. 얘네들이. 왜? 지들이 다 먹으려고. 큰 거 굳이 좋은 걸로 지들이 혼자 먹으려고 안 나눠준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이고야. 아무튼 이 사건은 우리 입장에서 송작가 TV에서 보기에는 진짜 천우신조입니다. 만일 이게 진짜로 6개월, 1년 후에 아까 얘기했던 단계들을 다 거쳐가지고 터졌으면 불가항력으로 이거를 막아낼 방법도 없었을 건데 지금 터뜨렸기 때문에 이 부실이 다 드러난 거거든요. 이제 와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좀 더 검증이 가능한 또는 공인이 가능한 큰 기관을 통해서 추가로 시추를 맡기겠다. 엑슨모빌 안에 있는 회사한테 맡기겠죠. 관련된 탐사도 엑슨모빌 같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시추 탐사도 그쪽으로 돌리겠다. 당연히 돌리겠죠. 돌려갖고 데이터 조작할 테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할 건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결론적으로 70억도 누가 어디로 보내서 얼마를 헤쳐먹었는지 토해내야 되고 왜 작년 12월 달부터 이 모든 사업들이 동시에 태동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왜 거기에 석유공사의 뜬금없는 수사관 출신 임원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를 봐가지고 다 작업을 쳐야 돼요. 이 상황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애초에 르네상스에 가방 못지 하러 왔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쳐다봐 주질 않았어요. 자, 이거를 그래도, 술이라도 먹여가면서, 일반미 붙여줘 가면서 관리했던 사람이, 줄리 마담이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하도 이제 애가 띨띨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나중에, 거두어가지고, 그 사람을 총장을 만들고, 중앙지검장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 안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늘 하던 게 있었어요. 자, 공금을 사금융처럼 쓰면, 네가 데리고 있는 총무나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내 사람은 심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 아는 사람 얘기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분이 찍어준 수사관 내지는 밑에 똘마니들은 사실 충성은 성렬이 보고 했지만 인사는 성렬이 보고 했지만 충성은 그 뒤에 있는 그 배경에 계신 분한테 해왔다는 거죠. 나 그 언니 알아요.
아는 언니일 거예요. 그 언니 겁내 많이 고쳐가지고 원래 얼굴 없는 언니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9명이다 생각하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언니가 심어왔던 사람들이 주로 경찰 출신의 수사관들을 심었고, 그래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하거나 또는 검찰청장을 할 때 실제적으로 거기서 비자금을 움직이는 사람은 검사 출신이 아니라 수사관 출신의 신복들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이 사업은 성렬이는 겉수박할 기 정도로 알고 있는 거고, 안에 내부적으로 빼먹을 결심과 아브레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70억 거래를 통해 가지고 선불을 주고받았을 사람은 성렬이 라인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관련이 있을 보완이 잘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보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분이 보완 유지. 이 안에도 반드시 들어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보자고요. S&P 관련해서는 아까 그 기사가 뭐 몇 개 쓴 데도 있고 하네. 뭐 이틀 전에 나오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들을 대충 여기저기 서랍에다 막 처박아 놔서 그렇지, 송작가 TV처럼 하나하나 꺼내갖고 이렇게 맞춰주면 모양이 돼요. 이게 원래 코끼리였는지 콧불소였는지 기련이었는지 모양이 나온다고. 근데 지금까지 다 이렇게 뜯어 발견한 상황에서 이놈도 의심스럽고 저놈도 의심스럽고 다 한 놈이야. 모든 악인들은 다 한 배에서 나온 새끼들이에요. 왜? 다른 배에서 나온 새끼들이면 지들끼리 싸워서 잡아먹었죠. 이러한 협조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낸 거는 엑슨모빌과 이명박과 그리고 건의스러운 어떤 언니와 거기 담당돼서 파견 갔던 감사놈과 그와 관련된 산재부를 비롯한 여기에 옹호 발언을 했던 또 여기서 돈을 받아 처먹었던 우리 아버지 같은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죠. 애공 총리. 네, 가능성 있다고. 어차피 이 사람은 사직서 써놓은 상태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근데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 기임. 내가 말했잖아요. 그 총리가 대통령보다 더 오래 할 거라니까. 아니야. 결국 마지막에 탄핵이 임박해 오면 우리 구원투수 영선이 누나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야 직무대행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또 마음대로 주물를 수가 있거든. VIP 제로께서. 그래서 이 모든 놈들은 다 한 놈이고 한 몸이고 언젠가 그 연결고리를 통해 갖고 다 밝혀질 건데,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핵심은 역시나 이번에도 건의스러운 우리 건의 형님일 것이라는 거. 이러니 내가 어떻게 안 좋아해 이분을. 모든 그 건의적인 그 형하고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아서. 그리고 내가 그때 또 한참 또 2000년도 초반에 뉴월드를 비롯해서 그 강남 일대 나이트를 다 이렇게 돌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껌껌할 때 어디서든지 마주쳤을 거라고 봐. 근데 내가 그때부터 이걸 심하게 가렸기 때문에 그때 투자를 못했을 거라는 거지. 그때 만났어도. 아마 지금 우리 그 태권도 협회 회장님이랑 똑같은 소리 했을 거예요. 아, 이거 저런 애들은 이런데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그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세오의 어법상 대놓고 얘기해. 뭐 저런 게 돌아다녀 여기. 야. 뭐 대놓고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원 쥐어주면서 야, 너 이제 앞으로 여기 한 번만 더 매너를 띄면 죽는다.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래서 정말 진짜 일생에 한 번 이런 그 성공의 지렛대를 이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아까운 인연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건희 형님, 제가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 잡아 쳐넣으시면 안 돼요. 그만큼 자. 성공했다는 거죠? 응? 그만큼 성공했다는 거죠. 그럼요. 나는 이분은 대한민국 여인천하 역사에서 최고봉, 민비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여인천하 역사의 최고봉으로 기록되실 분이다. 그리고 그 위인전은 반드시 내가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 얘기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네. 이걸로써 여러분이 충분히 감동받으셨을 걸로 감동이 받을까? 열이 받을까? 생각을 하고요. 뻗치네요. 앞으로 드러난 모든 이번에 이걸 석유방이라 그래야 되나? 이 영일만 게이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